빨간펜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 김준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지금 수많은 친구들과 어른들이요 토요일날 치열하게 경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한국사 능력은 몇 급이야? 딱 이런 게 이제 다 훈장처럼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으면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검증해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미리 문제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혹시 풀어본 친구 있을까요? 혹시 안 풀어본 친구가 있다면 저와 함께 같이 풀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요. 너무 소침해 있지 마시고 함께 힘차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 문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음 인물의 주요 활동이에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를 보기에서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분이 옆에 이렇게 근엄하게 앉아 계십니다. 자, 이분이 누구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네, 이분은 태조 이성계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내용을 몰라도 사실 이 사진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기보다는 그림이거든요. 보통 왕의 이제 초상화라 그래야 될까요? 그걸 어진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유명한 이제 그림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보통 조선의 왕들은 붉은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걸 곤룡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분 어진에는 파란색 곤룡포가 있는 것도 또 하나의 특징이죠. 네, 한번 눈여겨보세요. 자, 옆에 한번 볼게요. 황산에서 왜구와 싸워 이겼어요. 그 당시 왜구들이 배 타고 와가지고 약탈했는데 해안가만 하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저기 경상북도라든가 이런 데까지 들어와가지고 하던 것을 이성계가 빡 타진했던 게 바로 황산 전투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어디에서 회군하였어요? 자, 요동을 정벌하러 가라 라고 최영이 명령을 했고요. 이성계는 4가지 불가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군인이 가라면 가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지만 압록강에 있는 이 섬에서 한 14일 동안 있다가 결심하고 다시 개경으로 돌아와 정권을 잡습니다. 그 섬의 이름 위화도. 자, 위화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옆에 왼쪽에 있네요. 저 첫 번째 나온 단어 위화도 체크하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을 건국했어요. 이성계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창건했어요. 그 외에도 우리는 수도도 옮겼고요. 정도전 중심으로 조선을 설계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산, 조선, 경복궁 이제는 다 아시겠죠? 1번 문제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OX 퀴즈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입니다.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받고 조선 3대 왕이 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틀린 것에 X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정종 되겠습니다. 자, 정종은 2대 왕이죠. 3대 왕은 이방원, 태종입니다. 태정태세 할 때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종은 이방원의 형이라 그랬죠. 둘째였습니다. 이방원에 대한 설명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육조 직계제를 실시했어요. 이건 좀 어렵다 그랬죠. 육조라고 하는 행정기구 6개, 무슨 조로 끝나는 6개 기구가 대표들이 원래는 재상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왕한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직접 보고한다. 직계해서 육조 직계제 되겠습니다. 이거 언제 했다고요? 태종 때. 그래서 왕권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뭐 해야 돼요?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척화비를 건립했어요. 자, 척화비 비석이라 그랬죠. 척, 배척하다. 화친을. 누구랑? 서양과. 서양 오랑캐가 왔을 때 싸우지 않는 것은 곧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하는 것은 곧 나라를 파는 것이다. 라고 이게 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서양 사람 봤을 때 먼저가 싸우지 않으면 너는 쟤랑 친하니까 너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온 얘기가 척화비에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고종의 아빠 흥선 대원군. 이항이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네요. 좋습니다. 네,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정답은
X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호패법을 시행하였어요. 암행어사 출퇴. 이건 마패고요. 너 누구니? 자, 여기 신분증 있습니다. 네, 요게 호패죠. 자, 조선이 처음 건국됐을 때 기틀을 조금 다져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태종 이방원 때 만든 신분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표시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문고를 설치했어요. 게임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 아니고요. 네, 억울합니다. 요거 태종 이방원 때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동그라미 X, 동그라미, 동그라미. 맞춘 친구 최고입니다. 자, 틀린 친구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3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친 이것이 무엇인지 골라주세요. 조선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조선시대 16세 이상의 남자들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하여 몸에 차고 다녔던 이것을 직접 만들어보는 체험활동. 빨간펜 민속촌 체험실. 나중에 꼭 한번 가보세요. 아주 재밌는 곳이에요. 자, 이거 뭐예요? 호패라고 얘기했었죠. 마패 아닙니다. 정답 몇 번? 3번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생소한 단어가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뜻은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상소는 뭘까요? 왕이시여 통촉하여 주옵소서. 사극보면 이런 거 좀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막 신하들이 의견을 내는데요. 그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글로 적어가지고 왕이시여 이건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건의사항을 쫙 올리는 걸 상소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족보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혹시 족보 본 적 있어요? 선생님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저희 집 족보 좀 보고 싶어요 했더니 딱 보이니까 제 이름이 거기 있더라고요. 가족의 계보입니다. 저희 선조는 누구이고 나는 거기서 몇째고 뭐 이런 것들. 집안의 역사죠. 요게 이제 바로 족보입니다. 자, 마패는 얘기했죠. 암행어사 출도요. 막간상식. 자, 마패에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의 개수가 뭐 2개일 수도 있고요, 3개일 수도 있고요, 4개일 수도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암행어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의 개수를 표시한 겁니다. 네, 이게 마패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볍게 3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맨 위에 것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세종 때 만들어진 과학기구들이에요. 그림과 이름을 올바르게 연결해 주세요. 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선생님, 왼쪽 맨 위에 있는 거 뭐예요? 네, 잘 모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게 뭐냐면 바로 자격루예요. 기억나시나요? 스스로 자, 칠, 격, 물셀, 루, 물시계라 그랬죠? 스스로 시간을 알려주는 물시계다. 그래서 저기 왼쪽에 계단이 이렇게 쭉 있고요. 올라가서요, 항아리에 물을 붓습니다. 그럼 항아리가 뾰르르르 또 나오고 또 밑에 뾰르르르 간 다음에 원통에다가 물이 뚜르르 떨어지면 막대기가 뚜르르 올라가면서 쇠구슬을 띵 치면 그 옆에 이제 인형이 있는 큰 기구에 이제 탁탁탁탁탁탁 들어가가지고는 북이랑 징이랑 이걸 탕 치면서 밑에 가운데 이렇게 조그마한 인형이 시간을 알려줘요. 이게 바로 뭐다? 자격루. 그래서 오른쪽 하단 두 번째 있죠? 파랑색 물시계. 이렇게 이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계단 위에 있으면서 뭐야? 뭔가 그릇같이 생긴 거 하나 있네요. 이게 바로 우러를 앙, 가마솥 부, 그림자 일구. 그래서 이거는 해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겠네요. 선 그어보세요. 네, 앙부 일구 해시계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아, 요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그 위에 있는 조그마한 원통이 있죠. 그게 바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인 측우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돌은 그 측우기를 올려놓는 대예요. 그래서 그걸 측우대라고 보통 써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올려놨냐면 바닥에 있으면 빗물이 튀어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닥에서 튀어서.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측우대 위에 올려놓는 측우기입니다. 비가 얼마만큼 왔는지 빅데이터로 쫙 모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하단 또르륵 내려가시고요. 자, 왼쪽 하단 그림 보죠. 이거 뭐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바로 혼천이입니다. 별들을 관측하는 기구예요. 그래서 오른쪽 위에서부터 세 번째 혼천이로 연결해 주시면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그림 속 왕이 집권할 때 만들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주세요. 저 여러분 이 왕이 누군지 아실까요? 얼굴 보고 아는 친구들은 천재입니다. 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세종대왕이 당시 그렸던 왕의 초상화는 현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후대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게 표준 영정으로 남아있거든요. 당시 그림은 좀 남아있진 않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잘 모르겠고요. 근데 힌트가 있죠. 뭐예요? 한 책을 딱 들면서 옆에 나와 있으면 나란 말싸미 막 이렇게 있죠. 요 책 훈민정음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알고 계실 게 훈민정음이라는 거는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의 글자입니다. 아시죠? 근데 훈민정음은 그 글자이자 책 이름이기도 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하는데요. 훈민정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는 창제 원리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이 책 너무 귀중해요. 우리나라 당연히 국보고요. 그 다음에 세계 기록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글자인 한글이 세계 기록유산이 아니에요. 이 책이 세계 기록유산입니다. 네, 어쨌건 요거 한 사람 누구라고요? 세종대왕입니다. 그럼 세종대왕이 집권할 때 만들었던 거 보기 위해서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훈민정음. 이건 당연히 맞죠. 동그라미. 자, 옆에 혼천이 위에서 맞잖아요. 네, 동그라미. 앙부일구. 해시계. 이것도 맞죠?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왼쪽 카드 한번 볼게요. 거중기.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 무거울 중. 쉽게 들 수 있는 기계 거중기입니다. 수원화성 만들 때 정약용이 이제 만들었었죠. 정조 때입니다. 그래서 거중기는 띵 X고요. 치구기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왕일 때 만들어진 문화유산이 맞습니다. 자, 자경루. 장윤실이 만들었잖아요. 네, 세종대왕 때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뭐야? 거중기 빼고 다네요. 하나라도 혹시 빼먹은 친구 있을까요? 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자, 조선의 4대 왕 세종의 재위 기간에 이루어진 업적을 모두 골라 동그라미 하세요. 와, 이렇게 모두 고르는 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잘했을까요?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사군 육진개척 기억나시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사군과 육진. 세종대왕 때 여진족을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했다. 지도와 함께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세종대왕 때. 그래서 1번 정답. 자, 2번. 이제부터 조선이다. 이성계였죠. 태조잖아요. 나라를 연 왕. 태조 이성계. 세종은 아닙니다. 네, 이성계 세종의 할아버지죠. 네, 땡. 2번은 아니고요. 자, 세 번째 훈민정음 창제. 아까 5번에서 봤죠? 세종대왕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이거 어렵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키트에서 안 나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책에는 나왔던 거. 농사직설입니다.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게 세종대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지만 세종대왕 때 살았던 백성들은 행복했을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세종대왕 때 엄청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렇게 농업에 관심이 많고 절기를 지켜가면서 백성들에게 해주려고 했었던 거, 치구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농업에 힘을 기울였던 거, 바로 가뭄이 엄청 심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는 농사법들을 직접 농민들한테 들어가지고 한번 알려줘야겠다. 이것도 기술 아니냐, 농업기술.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들밖에 없었거든요. 우리 실정에 잘 안 맞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 때 친히 이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쓴 책 농사직설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농민들한테 농사 짓는 방법들을 직접 듣고 썰을 풀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농사직설 세종대왕 때 만든 거 맞아요. 이거 좀 어려웠고요. 자, 그다음에 5번째 앙부일구 치구기 등 과학기구 발명. 이건 너무 이제는 많이 했죠. 5번도 맞습니다. 자, 6번째 대한제국 선포입니다. 이제는 황제가 다스린다. 왕이자 황제였던 고정이죠.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자, 이제 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가상 일기의 주인은 누구인지 골라주세요입니다. 일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일기 쓰시나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의 일기가 나중에 역사를 연구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한번 꼭 기록을 남겨주세요.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나셨다. 그리고 나는 큰아버지의 양자가 되었다. 그래도 나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이시다.
훗날 내가 왕이 된다면 아버지의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드릴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기뻐하시도록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자, 아빠 누구라고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의 아들 기억나시나요? 이름은 이산. 누굴까요? 네, 1번 정조 되겠습니다. 세조 같은 경우에는 키티에서 저랑 수업을 안 했지만 세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조도 강력한 왕권을 원했었죠. 그러면서 육조 직계제 태종과 같이 실시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하이 나으리, 저는 나으리를 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었던, 네, 그러면서 단종을 다시 왕으로 올리고 싶어 했었던 단종 복위 운동도 세조 때 있었습니다. 자, 영조, 정조의 누구라고요? 할아버지라고요. 자, 그 다음에 태조 이성계는 다들 아시죠? 네, 정답은 1번 정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선지에 정종이 있었으면 헷갈렸을 텐데, 그렇죠? 네, 그래도 쉽게 1번 고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원화성이에요. 선생님 말 듣고 갔다 온 친구 있을까요? 네, 수원화성을 지을 때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과학기구를 사용했어요. 그 과학기구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무거울 중, 들커, 거중, 기계, 기 있어서 거중기. 누가 발명했다고요? 네, 기기도서를 참고해서 정약용이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화성 공사 기간을 혁신적으로 단축시켰던 그 기구, 써있네요. 거중기라고. 생긴 것도 저렇게 생겼습니다. 움직도르의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쉽게 무거운 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거중기 쉽게 체크하시고요. 자, 왼쪽에 앙부일구 무슨 시계? 해시계.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자, 옆에 치국이 있습니다. 이제는 아시죠? 그 돌은 치구대. 위에 있는 원통이 치구기. 어느 왕 때? 세종대왕 때. 그렇죠?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거중기 체크하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순서와 관련된 문제를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풀었을까요? 걱정이 되는데. 한번 같이 볼게요. 역사신문입니다. 명성황후가 일본에 의해 시해되고 죽임을 당했다는 소리예요. 시해라는 건. 고종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제가 이거 조금 어려운 말도 가르쳐 줬었죠. 그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고요. 공사관, 그래서 아관, 임금이 이동했다. 파천, 네 글자 뭐라고요? 아관파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왕, 우리도 이제는 강한 독립국으로 새롭게 가야지. 언제까지 다른 나라에 그냥 붙어 있을 거야? 돌아오세요 라고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공사관 앞에 있는 경운궁으로 와서 그 다음에 그 앞쪽에 제단을 쌓고 환구단을 만들어 이제부터 대한제국으로 가겠습니다. 나 황제야. 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정답 몇 번?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맞힌 친구 손 들어볼까요? 이거 진짜 어려웠는데. 다른 거 선택한 친구를 위해서 다른 것도 잠깐만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거 너무 어렵다. 이 훈련도감 같은 경우에는 임진왜란 하면서 만들어진 군대입니다. 우리도 이제 총을 잘 다루는 군대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훈련도감이고요. 집현전이 설치되었다. 세종대왕 때였죠. 조선인건국 때였다. 태조 이성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언제 마지막 문제네요. 언제 10번이 왔어? 너무 아쉽다. 네, 그래도 마지막 한번 깔끔하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겪은 뒤 흥선대원군은 적합의를 세웠어요. 병인양요는 프랑스랑 싸운 거였고요. 신미양요는 미국과 싸운 거였습니다. 둘 다 강화도였죠. 자, 흥선대원군은 적합의를 세웠어요. 흥선대원군과 같은 입장인 사람을 골라주세요. 적합의는 아까 1번 문제 할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1번. 서양 나라들과의 교류를 통해 신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도 발전해야 돼. 요거는 개화파들의 얘기였죠. 네, 2번 볼게요. 서양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이 죽고 책과 보물도 빼앗겼어. 나라를 지키려면 서양과 교류하지 않아야 돼. 우리 거가 소중한 것이야. 이런 거 어려운 말로 위정척사라고 했는데요. 흥선대원군은 어디에 가까울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2번. 우리 거 지켜야 돼! 하면서 이제 쇄국정책 이렇게 책에 나와 있죠. 자, 여러분 문제 다 맞은 친구 있을까요? 대박. 네. 와. 여러분들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훌륭할 수 있습니다. 자, 틀린 친구들도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정확하게 안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맨 밑에 모든 문제 다 풀었죠? 생각해 보기로 마무리 한번 하면서 아쉽지만 마무리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 조선의 왕이라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싶은지 써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세종대왕보다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세종대왕의 생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조선의 왕이 된다면 우리 모두의 훌륭한 스승처럼 그런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게요. 그럴 거면 세종대왕처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지금까지 너무 즐거웠고요. 혹시 다음에 또 저와 함께 즐겁게 수업할 날을 선생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간펜 친구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봐요. 안녕!